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지난 24시간 내 2만 명 미칩니다. 19,790명이고 하루 내 사망자 숫자가 50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뉴욕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숫자가 계속해서 100명 이하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고요. 지난 24시간 내 79명입니다. 새로운 케이스는 1,301명, 그리고 가장 많은 하루 내 확진자 숫자를 기록한 데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가 지난 24시간 내 2,382명, 유일하게 하루 내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증가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곳 일리노이는 1,713명, 여전히 많긴 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1,483명,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루 내 확진자 숫자가 많은 주들을 보면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이 정도가 1,00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1,000명 가까이 되는 주들,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네소타 이런 주들이 한 80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아이다호, 하와이, 몬타나, 괌 이런 데는 하루 내 확진자가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는 99,805명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 되면은 1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전체 확진자 숫자는 170만 명이 넘어섰고요. 완치자는 5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지금 현재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워낙 틀려요. 대학마다 워낙 틀려가지고 이렇게 좀 가이드가 없어요. 미국 전체적으로 각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미시간 대학교 MSU라고 그러죠. 올해 아예 대면 수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년 중에 뭐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진행하는 쿼터제 말고 이런 학교들의 보통은 8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개강을 하죠. 이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 같고 이게 겨울까지 계속 이어서 간다고 해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올 가을 학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유는 겨울철이 되면 독감이 기승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46,000명이래요. 그리고 여기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SU라고 그러죠. 여기도 가을 학기가 진행되면 일단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엘라베마주의 오반 대학, 여기는 가을부터 그냥 진행한대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계속 참석하고 풋볼 경기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학 풋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집합할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말인 즉슨 많이 모여요. 아까 미시간 대학 얘기했는데 미시간 대학도 올 가을에 풋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팀에 NFL 있잖아요. 미식 축구 각 주마다 모든 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들, 예를 들어 미시간 이런 데들은 그 대학 풋볼이 그 프로 풋볼을 대처할 만큼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행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그 수혜를 보는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피해가 갈 거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뉴스는 뉴욕타임스인데, 뉴욕 주지사 쿠오모 뉴욕 주지사죠. 오늘 브리핑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사망한 사람들, 모두는 아니고 그 공공 필수 인력들,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데스 베네핏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망자 위로금 이런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오늘의 영웅이고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은 하루 사망자 숫자가 좀 줄어서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의 현충일이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보통 그 퍼레이드 하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은 없는 데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 공개를 안 하고 퍼레이드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퍼레이드 하는 지역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루트 66 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같이 갔던 저희 크루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가, 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시카고는 대도시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빨리빨리 접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좀 심각하긴 하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는 와, 뭐 없어요. 예, 뭐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뭐 쓰면 점원 정도가 한두 명 쓰고 있고, 실제로 뭐 편의점이나 가스스테이션을 가야 되니까 가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 쓰고, 저희가 마스크 쓰고 가면은 정말로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문 앞에 그거 붙어 있지도 않아요. 뭐 소셜 디스턴싱이라든지 뭐 마스크 쓰라고 이런 것도 안 붙어 있고 상대적으로 예,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LA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도시로 가면 사람들이 이곳과 분위기가 비슷해요. 마스크 많이 쓰고 장갑도 쓰고 하는데 확실히 시골인주들, 그 백인들 많이 사는 정말 대도시가 아닌 정말 소도시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작은 뭐 그 인구 1000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시들 가면은 사람들 그렇게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를 오히려 신기하게 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찍은 영상을 나중에 좀 편집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CNN 방송인데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연휴로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싱을 무시하고 많이들 그 휴가를 즐겼다 이런 얘기가 날씨도 좋으니까 여름 휴가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모리얼 데이가. 근데 이때 이제 상황인 만큼 많이들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들 갇혀 있다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가고 자, 플로리다, 메릴랜드, 조지아, 인디애나 이런 데 해변에 사람들 워낙 많이 몰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자동차 경주장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엄청나게 붐볐다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플로리다주 비치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살과 살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묶을 수가 없어요. 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단속해서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이런 소셜 디스턴싱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검사를 하든 그런 거에 따른 또 처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지니아 이런 데는 그 많이 오픈을 하고 나서 다시 1000명 이상으로 지금 예, 하루 증가, 그 확진자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한 2주, 3주 후에 이게 만약에 그하급수적으로 또 는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 또 걱정도 됩니다. 휴스턴에서는 술집에서 그런 식당 인원 제한을 계속해서 단속하기로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신고가 수백 건 들어왔대요. 일반적으로 그 인원을 제한하기로 돼 있거든요. 주마다 틀리지만 어디는 뭐 30%, 어디는 수용 인원의 50%, 여기 일리노이주도 이제 3단계로 넘어갔는데 이제 50%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렇게 공표만 해놓고, 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오너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동안 비즈니스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10명을 받을 수 있는데 5명을 하는데 뭐 6명이야, 7명이야. 뭐 굳이 그것 때문에 한두 명 이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할까? 무엇보다 그거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시장은 이런 말을 해요.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고 마스크를 사람들이 안 쓴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은 또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 옆에 있을 것인데 이게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몇 개 주는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커네티컷 주 같은 경우는 피크닉 하는데 그 탁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 야외 취사 다 금지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웬만하면 좀 모이지 말으라고 이렇게 오픈을 하긴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커네티컷 주의 한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이거를 검사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검사를 하고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대요. 예,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저는 이 말에 동감하거든요. 거의 그런 게 예, 여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나 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 많이 안 쓰더라고요. 자, 이래서 그럴까요? 신규 환자가 가장 높은 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로 좀 잠잠해진 건가 싶어서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인 주들 보여드릴게요. 메릴랜드, 버지니아 계속 나옵니다. 엘라바마, 메인주, 네바다, 위스콘신, 노스다코다, 알칸소, 미네소타, 뉴햄프셔 11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최고를 기록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뭐 뉴욕, 캘리포니아, 여기 일리노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들이 이제 뭐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른 주들, 그렇지 않은 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전체적인 감소 추세고 하루 내 확진자, 사망자 숫자가 감소된 건 맞아요. 그것도 팩트예요. 하지만 어떤 주들은 이 다시 오픈하고 나서
한 1주, 2주가 지나고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런 주들이 정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돼서는 또다시 셧다운을 하고 락다운을 해서 비즈니스를 다 클로즈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각장애자분들, 이분들은 사실 입모양을 보고, 물론 수화도 있지만 입모양을 보고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잖아요. 근데 입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많다고? 자,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466밀리언, 전 세계 한 4억 명 이상인데, 이렇게 많다고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예. 사람들 그 입을 가리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청각장애자분들은 이제 말로, 그러니까 입 모양을 통해 가지고 말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걸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면 마스크 때문에 가리니까 많이 불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한 게, 이런 마스크가 어떠냐 해서 나온 게, 그 마스크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마스크에 이제 입 모양만 투명하게 해서 이런 마스크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마스크는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예. 투명한 마스크를 사용하면 서로의 미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슬픈 시기에 이런 서로 미소를 보내줄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기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폐증 환자, 이런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나 그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둡게, 그런 어두운 표정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다.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입모양을 못 보는 것 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이 ICU, 그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여기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들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런 데를 굳이 집중 안 하고 전체적인 숫자를 조명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 왜 그런지. 미네소타 보건국 관계자는 그 ICU 침대가 필요한 환자가 24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금요일엔 233명, 어제는 207명이었고, 근데 오늘 248명으로 증가했다. 이 ICU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사망자 수가 늘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25명 이 정도로 ICU 침대가 필요했대요. 근데 최대치가 지난 16일 225명까지 증가했고, 오늘 248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재건 대응 지침, 그러니까 리오프닝 플랜을 총 5개 중에 이번에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거든요. 그게 29일부터, 이번 달 29일부터고, 이 회복 단계예요.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하는데 실내에서 제한적인 것들은 좀 있어요. 뭐 짐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못하고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에만 다이닝 테이블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것도 물론 6피트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차 가능하고, 세탁소 이런 데 다 엽니다. 리테일 하는 데 다 열고요. 이런 대신 사람들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되고요. 6핏 이상 돼야 되고, 학생들 썸머 액티비티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내는 불가능하고요. 밖에선 가능합니다. 거리 유지하면서. 하지만 글쎄요, 사람들 분위기상 거의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필수한 거 아니면은. 그리고 오픈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어떻게 검사를 할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한 4.4% 정도 돼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